네,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노래 옥경이 태진아 씨의 노래 좀 듣고 계십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두 분께는 정치권 현안 물어보면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알려주십니다. 옥경이 토론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희 이슈앤피플의 토론 코너에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활약이 뛰어나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계속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다음 회기, 다음 총선에 또 다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국회로.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자, 현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또 민주당 관련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 또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 상황이 있는데 오늘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논문이 어제 뭐 학계에서 검증한다라고 해서 심각한 표절이다. 뭐 중학생이 짜집게 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관련 검증단이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정말 꺼지지 않네요. 이거를 이제 학계들이 이렇게 봤으니까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 이 논란을 계속 살려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좀 불만도 있고요. 정 의원님부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이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반납하겠다고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과거에 그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때인가 그 가천대학 네. 석사 논문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막 반납하겠다 그랬는데 또 반납이 안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반납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 문제를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아, 네. 딱 선을 그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지금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짜집기를 했다. 뭐 점집 홈페이지서부터 무슨 네. 블로그를 읽었다. 뭐 사주팔자 블로그 진짜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저기 하냐면은 대중들이 정치를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 네. 이런 주제는 굉장히 쉽게 들어오거든요. 머릿속에 탁탁 왜 그 쪽집게 가회 선생님처럼 네. 이런 얘기는 딱딱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박사 논문하고 학술지를 가지고선 네. 그 해봤더니 뭐 엄청난 표절이다. 근데 얼마 전에 국민대학에서는 표절이 아니라 아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우리나라에서 이 논문들 표절이요. 네. 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네. 이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심지어 이제 이런 공직자 같은 경우는 셀프 플래저리즘이라 그랬고 자기 표절. 네. 자기 표절 가지고도 한국에서 굉장히 이거를 그 엄격하게 재단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직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역할이나 또는 국정 운영에 이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딴 거보다도 표절 피해자가 자기 표절 피해 당했다고 막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이런 수준이지만 나중에 이게 민사상 어떤 상황으로 또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거는 제가 이재명 의원한테 뭐 배워라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거 그냥 반납하겠다 하는 거는 네. 이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왜 연예인 중에도 김혜수 씨가 그거 잘해가지고 네. 사과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었어요. 네. 이건 그리고 한마디 더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네. 전 세계에서 그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도시요. 네. 언뜻 뭐 하버드가 위치해 있는 보스턴이요? 보스턴 같아 보이긴 그럴 한데. 것 같죠? 네. 대한민국 서울이에요. 서울이군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아주 대한민국 서울이 박사 석사 학위 소유지자가 많은 것으로 네. 유명한 도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에서 어떤 이유인지 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너무 쉽게 지금 그 수여했던 게 네. 아닌가.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무슨 전문대학원 뭐 특수대학원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지금 길었는데요. 네. 얼른 반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여러 뭐 얘기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책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정호김 전 의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신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글쎄 지금 무대응 기조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무대응 기조는 아마 좋아서 선택을 했겠지만 이 사안에 관한 무대응 기조는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네. 최악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나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저께 박정화 대변인이 나와서 대응을 한답시고 하는 게 이
검증을 한다고 나선 교수 집단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교수 집단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수는 있죠. 네. 그건 뭐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교수 집단들이 어저께 2시간 넘도록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거짓이 있느냐, 팩트가 있느냐. 네. 그래서 판단을 해야죠. 네네. 만약에 이분들이 어저께 보면은 굉장히 정밀한 자료를 가지고 네. 오잖아요. 몇 개 문장 중에 몇 개 문장이 표절이고 어디는 점집 사이트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정확하게 출처와 팩트를 얘기했으면은 그 팩트가 틀리냐 맞냐 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집단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 이재명 지지자네 아니네 이렇게 달려드는 건 벌써 한풀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 대목에 관한 안은 분명합니다. 제일 선방은 학위도 취소하고요. 예. 논문도 물론 반납하고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때였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법률은 법률이고 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대응을 해서 맞습니다. 하나라도 좀 매듭을 끊어내야지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은 정말 끊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끊이지 않고 뗄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이 화제를 제공하는 이런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호겸 의원 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좀 듣고 계시면 이 방법도 할 만한데요. 지금 석사학위 논문까지도 불이 붙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슈에도 이런 프레임이 좀 영향을 미치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중에 나온 녹취록을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걸 토대로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혹은 경선 시절에 말한 것들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 정치적이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이건 신경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이건 좀 상징적이다. 당신들이 우리 당대표 고발했으니 우리도 대통령 고발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2010년 그 1월 달 녹취인데 그 당시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딱 떨어지게 일임 거래였던가 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7, 80% 이게 그 당시 김건희 이사죠. 김건희 네. 이사가 도이치모터스에 관여를 하면서 이 거래에 관여를 한 것이 분명하구나. 한 80% 정도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100%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뉴스타파의 보도는 대충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정치 공세다라고만 묻어버릴 일은 아니고요. 이거 만약에 5년 뒤에 네. 엄밀하게 수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증거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네. 거의 심증이나 거의 확정 단계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을 대통령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을 특권 때문에 5년 후에나 네. 가능하지만 뭐 수사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네네. 공방을 벌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녹취록을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네. 거기 보면은 투자하래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것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의 한때 대권 후보였던 야당 지도자와 그다음에 지금 현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꼬투리 잡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정치 공방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책을 완전히 지배하는 형국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이 지금 사건은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결혼 전 얘기인가요? 결혼한 다음의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후보 시절에 왜 자기가 결혼 전에 이야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이렇게 꼬투리를 잡혔는지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네.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특징이 있어요. 민주당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심대한 계획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의 역할을 잘 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 공방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꼬리를 잡아가지고 비틀고 또 한번 막 이런 거를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그 왜 김건희 여사 논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애초에 발단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언론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줄 리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박사 논문도 하나가 있고 석사 논문도 2개가 있고 여기서부터 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그러면서 이제 논문 찾아다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표절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네. 이런 상황을 만들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 기간이 솔직히 너무 길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자기네 당 대표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거를 이미 예측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검수완박도 했을 것이고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또 심지어는 당대표에다 당원까지 개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 지금 수순을 밟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약한 고리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인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 이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왜 저는 당 비대위 대변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솔직히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위 허위사실 공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라는 게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신경민 의원이나 저나 무슨 어떤 파당적 이해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네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우선 진작에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특검을 하느니 이런 소리가 안 나왔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기저에는요. 네.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사고를 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인기가 50% 전후를 유지했더라면 네.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 끊임없이 이 윤, 김 이 부부가 하여튼 원인을 제공해 주고요. 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지금 대표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이거 아마 대응을 한 거 좀 이따 우리가 대응을 복귀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9월 1일부터 지금 대응이 쭉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특검법도 나오고 뭐 그 윤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나오고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의총까지 열었는데 글쎄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검찰이 바랐을 거예요. 예. 검찰이 9월 9일 날 공소시효 마감되는 걸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팩트를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를 3개를 딱 집어낸 거고요. 네네. 증거도 다 확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압수수색도 예. 네, 압수수색도 안 뭐 나죠. 여러 개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도 확보가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 것도 그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압수수색을 최종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검찰이 좀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검찰이 보시네요. 소환을 응해서 출두를 할 거라고 봤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의총 이렇게 해서 당이 똘똘똘 뭉치는 걸 몰랐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수를 한 단계 내지 2단계 앞서서 지금 바둑으로 치면은 선수를 잡고 굉장히 앞서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바라는 대로
술을 놔주고 있고 추석 밥상에 뭐가 올라갈지 하여튼 일단은 지금 성균관은 추석 밥상을 간소하게 네. 하라고 뭐 그러잖아요. 추석 제상이요. 근데 아마 알겠습니다. 추석 제상과 밥상에 지금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올라간 겁니다. 지금 완전히 호화로운 네. 음식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이 판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네. 좀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둑용어로 검찰이 선수를 쳤고 거기에 지금 야당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신 의원님 얘기인데 일단 출석 안 하면서 검경이 애써 털었는데 말꼬리야 잡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꼬리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말꼬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네. 이 분위기가 저는 사실은 이게 허위 사실 공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이걸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네. 이 뭐 아주 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뭘 이 정도를 가지고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를 그동안에 참 막 속된 용어로 뭐 거의 개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치가 진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거짓말 치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까지 몰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정치가 선진화되어 있느냐 후진적이냐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생각하는데요. 바라보는 기준. 지금 이 대장동하고 백현동의 경우를 보면은 첫째 김문기를 몰랐다 그러는데 김문기라는 사람은 대장동 개발의 모든 실무를 맡아서 했던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김문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다라는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몰랐다 그랬잖아요. 몰랐다 네. 그랬는데 호주 간 사진 나왔고 또 김문기 씨가 자기 아들한테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같이 골프 쳤어 얼굴이 까맣게 탔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랐다 그러는데 대장동에서 김문기 처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결국은 초과 이득을 환수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챙긴 집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네.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그 집단들이 또 몇몇 율사들을 그 소위 비호해 주면서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시절에 허위 사실 공표를 해서 고등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법관이 지금 50억 클럽에 들어있고 심지어는 화천대유의 고문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 배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액수가 무슨 몇십억도 많은데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의 경우도 본인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도 압박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내가 백현동의 그 규제를 네. 풀어줘서 그 처음에는 자연 녹지에 알겠습니다. 불과했는데 뭐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네. 백현동 사업자가 3천억 이득을 받고요. 네네.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70억을 받아갔는데 그 중간 다리 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금 대표의 2000년대 후반의 선거의 선대 본부장이었고 그 후에도 도와줬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히 네. 지금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배후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그 두 사건을 놓고 특히 이제 대장동 사건을 놓고는 뭐 김만배 누나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은 사실은 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얘기로 너무 넘어갔는데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결혼 전에 했던 거래이고요. 대상은 근데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고 했는데 이제 6월에도 거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허위다 이런 얘기가 있다. 앞서 이제 언급하셔서 저희가 한번 사실관계를 보여드리고요.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는데요.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민주당 이슈 또 국민의힘 이슈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